반갑습니다. 오늘 2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인생이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는 그런 마음들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겪었던 한 주였는데, 저희 미용실이 예약제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고객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머리를 하러 올 때도 있다거나,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예약 시간이 딜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술 시간이 더 길게 걸렸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난주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고객님이 늦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예약 스케줄을 자주 변경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속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는 저도 제가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구나.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을, 오늘은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편안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인생이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계획을 해도 또 다른 방법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게 더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리는 게 또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필요한 능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첫 주를 수업하고 나서 미용실 와서 바로 일을 했었는데, 고객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길래 수업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도 들고, 살짝 기분은 좋았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시 이렇게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똑같이 질문을 해서. 자, 제가 이거는 16주차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디자이너로서 고객의 모발, 두피, 두상을 진단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명제는 제가 매번 수업 시간 전에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용은 예술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행위, 머리 길이를 자르고 충모를 펴고 스트레이트된 모발에 컬이나 웨이브를 주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로 이렇게 C컬, S컬, 그리고 스트레이트 모양을 내고 약재를 도포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물리적인 행위이고, 우리가 그 물리적인 행위 속에서 화학적 반응, 약재를 도포했을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만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용은 예술 과학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고객의 니즈만 반영한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이너가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그 디자이너의 감각, 그리고 센스, 이런 것을 넣어야지 단 하나의 스타일이 헤어 디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것들이 반복 시술해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시그니처 스타일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상은 둥글다. 자, 두상은 둥글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샴푸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트도 하셔야 되고, 와인딩도 하셔야 되고, 블로우 드라이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두상이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1차원적인 미용, 모발의 길이를 똑같이 자르는 게 커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C컬, S컬을 넣어주는 것, 그리고 샴푸를 할 때에 그냥 펌핑을 해서 한 번에 그냥 샴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두상이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단면도라고 생각했을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두상이 둥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는 과목이 지금 두피 관리하기, 두피 모발 관리하기잖아요. 그러면은 두상을 체크하시면서 저희가 샴푸를 할 때 두상의 어느 부위에 열이 많고 어느 부위가 튀어나와 있고 어느 부위 쪽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열로 인해서 그 피지 분비가 돼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고객이 집에서 샴푸를 했을 때 어느 부위에 손이 잘 가지 않아서 닿지 않아서 샴푸가 잘 안 되는지, 잘 안 헹궈지는지, 그것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샴푸를 할 때 두피랑 보고 두피 상태를 체크하셔서 두상의 모양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가 모발의 길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해도라는 게 있는데 그 도해도는 우리가 두상을 잘 인지했을 때 커트의 도해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여러분들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맞습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사이드 쪽에 각질, 네이프 쪽에 각질이 많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고 머리카락이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신다라고 느끼셔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요 두피 케어를 꼭 필수라고 해주시면은, 설명을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용은요, 우리가 어떠한 과목을 배울 때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미용실에서 일을 했을 때 미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느낀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걸 써보는 게 또 나만의 미용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미용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아름다움을 위해 용모용을 써서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미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용은 용모의 물리적인 행위와 화학적 작용에 따라서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그림, 조각, 조경 등과 같은 조형 예술의 미용이 속하기도 하고요. 인체의 일부분만을 꾸민다는 점에서 부용 예술로서의 특수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남자 커트에 진심인 이유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 섬세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진짜로 많이 느끼는 게, 특히 남자 머리 부분에 있어서 길이가 짧을수록 사실은 고객의 눈에 제일 정확하게 잘 보이고 길이가 다른지 어디가 튀어나왔는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은 남자 커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조각을 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싱글링을 하고 커트를 하는데, 클리퍼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머리 길이만 이렇게 잘라준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커트를 했을 때 조각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긴 머리보다 저는 짧은 머리, 여성분들 머리를 했을 때 뭔가 쉐이프가 우리가 형태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트럭처, 형태와 구조를 이렇게 내가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바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의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짧은 머리,
이렇게 커트할 때 굉장히 이렇게 희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게 다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작업들 싱글링 들어가면은 뭐 작업하는 시간이 더 길고 그렇게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저는 제대로 하자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미용이 조형예술이고 부용예술에 들어가는지는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헤어 디자이너는 우리가 미용실에 고객이 나만 기술이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반드시 한 명의 고객이 있어야만 시술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 고객이 원하는 니즈,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상담을 하는 능력입니다. 상담은 단순히 내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의 니즈, 그 대화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3초 만에,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제안해서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고객이 원하는 땡땡과 맞춤식 땡땡을 통해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세티스팩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객 만족은 당연한 것입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만족하면은 그거는 그냥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성 고객, 즉 단골 고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재방문도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의 만족이 아니라 고객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하는 헤어 디자이너의 직업의 가치가 저는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이 100% 왕은 아니지만 고객 의사를 70% 이상은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기술과 맞춤식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했을 때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기술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샴푸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샴푸가 저는 헤어 디자인 프로세스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맞이했을 때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애벌 샴푸, 프레 샴푸를 하는 것처럼 프레 샴푸를 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다 해드린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할 때 마무리 샴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마무리 샴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고객이 찝찝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 과정이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샴푸가 헤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샴푸가 허드렛 일이 아니라 샴푸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인턴분들한테 샴푸를 웬만하면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턴분들이 이렇게 이제 샴푸를 처음 미용을 배웠을 때 그냥 샴푸 미용실 입사하면은 샴푸실에서 잘 못 나오거든요. 샴푸만 할 수 있는 게 샴푸뿐이니까. 그래서 샴푸 작업을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인턴의 입장에서 샴푸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인턴이 고객이 다음번에 다시 방문했을 때 사실은 디자이너 선생님이야 머리를 잘하고 서비스를 잘해주면은 찾지만은 인턴분들을 기억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인턴분들을
다음번에 이 고객이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인턴분들한테 있어서도 샴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샴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는요, 고객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객이 음료수를 이렇게 다 마시고 마실 때쯤 됐을 때 더 필요하신지 여쭤보는 거,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고객님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 말씀해달라고 하고, 중간에 가서 고객이 이게 뜨거울 수도 있겠구나, 세티로트나 아니면 염색을 했을 때 두피가 가려운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명제 중에 하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상의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보통은 두상의 포인트가 15포인트에서 16포인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킥포인트들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제일 가운데 있는 코끝선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 포인트, 그리고 사이드, 자, 옆에 구렛나루 부분 쪽에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자, 4등분을 나눌 때 센터 라인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어 투 이어, 그래서 귀와 귀를 연결하는 이어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목덜미, 네이프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부분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면도와 비슷합니다. 근데 네이프 부분에서 옥시피탈 본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두상에 둥글다 능선들이 보이기 때문에 두상이 둥글다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탑 포인트, 열이 많은 부분, 그리고 고객이 볼륨을 많이 살기를 원하는 부분이 탑 또는 골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두상의 포인트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센터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이어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골든 포인트, 탑 포인트, 그리고 백 포인트,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앞전, 한자로 앞전, 앞부분을 앞전인데요. 자, 전두부, 그리고 옆쪽, 좌측, 그래서 축두부, 그리고 탑 부분 쪽에 두정부, 그리고 뒤후에서 후두부, 그리고 목덜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커트를 하실 때 4등분 또는 5등분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선을 보시면은, 두부의 명칭의 선을 보시면은 두상에 맞게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생각하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일자 섹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하는 과목이 두피 관리학이잖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탈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탈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 그거는 모발의 길이가 길어서 더 양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탈모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것을 탈모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는 대머리가, 머리가 100개 이상 빠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대머리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탈모라고 합니다. 한 모공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명을 다한 머리카락은 모발의 사이클, 모발의 주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빠지고 새로 나게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외부의 자극이나 또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두피로부터 모발이 탈락돼서 빠지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것보다 많아지면서 날이 갈수록 머리숱이 적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탈모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모발은 장식적인 의미에서의 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탈모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0, 30대 남성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탈모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막 40, 50대 분들이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도 보기도 하고 가발을 쓰거나 하시는 분들도 보는데 생각보다 그 연령대가 점점 요즘에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 요인들이 예전에는 탈모가 유전적인 요인이 90%였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유전적인 요인은 한 20% 정도고 후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유전적인 원인은 탈모의 주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타제와 결합하면 활동적인 디하이드로테스토테론 DHT로 전환됨으로써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모 자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소인 유전자가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피의 컨디션에 주의를 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두피에 있는 피부 세포 등을 활성화시켜야지 탈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전적인 그 원인 말고 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스트레스,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비듬, 그리고 영양결핍, 그리고 질병, 그리고 발열, 그리고 환경, 그리고 모낭충, 그리고 내분비장애, 그리고 잘못된 샴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실제로 기사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용, 용모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다이어트가 요즘에 열광입니다. 그래서 체중에 관련된 식품 그리고 단백질 식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영양 부족,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탈모가 오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계절이 바뀔 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각질이 많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유분기가 생겨서 뾰루지가 생겨서 머리가 나는 주머니, 즉 모근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머리 나는 주머니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탈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은 요즘에 모발 이식 그리고 두피 헤드스파 프로그램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게 생착이 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5,000모를 심어도 한 2,000모 정도만 생착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탈모 관리를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기능성 샴푸 그리고 탈모 케어를 우리가 꾸준히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뜨문뜨문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효과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탈모의 그 요인 중에서 잘못된 샴푸법 그리고 비듬 잘못된 샴푸법으로 인해서 비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나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자를 쓰고 일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방관, 이렇게 라이더들 이렇게 보시면은 두피가 땀이 나면서 습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 번식을 하게 돼서 모낭충이나 비듬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샴푸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미용을
하면 미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미용이 요즘에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그 건강 중에서도 특히 두피 그리고 모발 관련해서 이렇게 미용의 건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음식 조절 또 잘 해주셔야 되고 영양분, 내 몸속에 있는 영양이 잘 가야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두피로 두피가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영양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먹는 거 음식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두피에 있는 인위적인 열을 잘 내려주셔야 되고 최대한 두피에 자극이 없을 수 있도록 드라이기를 찬바람 따뜻한 바람 잘 사용해 주시고 두피에 열이 많거나 피지 분비가 많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저녁에 머리 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 두상 이렇게 두피를 있잖아요.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셔야지 두피가 혈액순환이 되고 두피가 튼튼해집니다. 두피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두피를 이렇게 눌려 보시면은 두피가 이렇게 지끈거리고 아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거나 하시면은 두피를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딱 대시면 후끈후끈 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